(17장) 태상은 부지 유지하고 기차는 진이 예지하고 기차는 외지하고 기차는 모지하고 모진이라 신부적언이면 유불신언이라 유예여 그 기원이여 공성사수로되 백성은 개이 자연이라. 이 장도 너무나 중요한 장입니다. 이 장은 하나의 통치 철학, 교육 철학, 작가의 창작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번 그렇지만 오늘 한 장 한 장이 너무나 소중하네요. 지금 이렇게 읽다 보니까 너무 소중해요. 이 황제를 옛날 4등급으로 나눴어요. 황제를 통치하는 황제를 4등급으로 나눴는데 가장 높은 등급의 황제는 밑에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해요. 자, 밑에 사람이 너무나 통치를 잘해서 없는 것처럼 해요.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의 가장 큰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느님이죠. 조물주죠. 그 하느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아요. 뭔가 만들어는 통치를 하고 있는데 이 하느님은 뭐 진리대로 돌아가게 하고 있는데 나타나지 않아요. 마침 밑에 사람이 알지 못해 지금. 이게 가장 큰 통치자라는 거예요. 통치자. 하느님이 만약에 매일 아침에 나타나서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서 공치사를 하면은 우리는 너무 귀찮아서 하느님을 존경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느님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하기 때문에 그 신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친예지. 그 두 번째는 마치 황제는 정말 잘한다. 칭찬을 받고 싶고 자기를 받들어 주기를 바라면서 칭찬받기를 바라면서 하는 등급에 세 번째 등급은 왜지? 두려워해요. 그 황제는 세 번째 등급의 황제는 두려워해. 네 번째 등급의 황제는 뭐냐면 정말 후회를 저런 황제 밑에서 내가 산다는 자체가 내가 후회스럽다. 저런 사람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이치를 신부족원이면 항상 이런 신이가 부족하면 항상 이런 불신이 생기는 것이다. 유연하다. 참 귀한 말이다. 귀한 말이다. 공성사술에 대해 정말 태상이 부지지하고 정말 높은 등급의 황제가 통치하는 때는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공을 이루었어요.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 개의 모두 다 이건 내가 자연스럽게 이룬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 우주를 창조했잖아요. 신은 우주 창조를 했죠. 조물주는 창조를 했죠. 우리 나타나지 않죠. 우리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럼 성취해놓고 뭐예요? 이건 내가 개인전을 준비를 잘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개인전. 그런데 어떤 선생이 자꾸 한다면은 나는 그 선생 때문에 개인전을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우리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이 나온다면은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나온다면은 지금 최상이죠. 마치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마치 없는 것처럼 하면 최고 좋은데 사람들은 항상 두 번째 등급에 집착이 있다는 거야. 내가 대통령 할 때 존경을 받고 싶고 업적을 남기고 싶고 하니까 표시를 내야 돼. 표시를. 그러니까 고달픈 것은 백성이 고달프다는 거예요. 백성이 고달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정치가들도 이런 철학서 있잖아요. 철학서나 동양의 고전에 최소한의 옛날에 우리가 이조 시대 때 그 왕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켰잖아요. 사서하고 뭐하고 다 교육을 시켰잖아요. 교육을 시켜서 왕을 이제 그 중에서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죠. 다 이런 것들을 학문을 하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등급의 대통령은 두려워해요. 두려워해요. 전두환 대통령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때 우리 여기 앉아 계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치마도 짧은 거 못 입고 다니게 다 쟀고 머리도 기르면은 그냥 참 무식하죠.
가위 들고 다 잘라버렸어. 막 잘라버리고 머리 잘라버리고 막 도망다니고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살았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 술 먹다가 어떤 통치자의 욕을 하면 금방 잡혀가 버려요. 말도 못해. 술 먹도 말도 못해 이거. 정말 마지막에 정말 그런 대통령 밑에서 우리가 산다는 자체가 후회스럽다. 자, 다시 떠나서 가장 그림을 잘 가르치는 선생은 마치 선생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풀어서 가르친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아. 두 번째 등급의 선생들은 뭐냐면 교수들은 가르친 사람들은 마치 잘하거든 맨날 시범을 보여서 따라오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따라오게 하는. 그러면 두 번째 등급에 갖다 배운 사람들은 뭐냐면 와 우리 선생님 너무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산수화를 배우잖아요. 선생과 똑같이 해. 절대 선생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또 그것도 자연스럽게 누구 선생님의 제자들의 작품을 하잖아요. 그 선생님 작품하고 다 똑같아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참 그림 잘한다. 우리 선생님 그림 부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선생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라는 건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등급 선생은 뭐냐면 그 선생님 만날 때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번째 등급은 그 선생을 만난다는 자체가 후회스럽다는 거지. 이게 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정말 뛰어난 화가는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화가가 없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러워가지고 이게 없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여기서 내 하편에서 나의 무엇을 보여주겠다. 내가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세상 깜짝 놀라게 만들어주겠다. 너희 두고 봐라. 너 1년 후에 봐. 내가 1년 후에 어떤 그림을 그려갖고 내가 세상에 나타나는지. 이런 화가들이 많거든요. 그거 절대 잘못된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1년 해가지고 막 2년 해가지고 세상이 확 그 사람한테 막 쏠리고 그런 건 절대 없어요. 근데 우리 화가들은 그 주변에 너무 많아. 두 번째 등급에 얽매여 있거든요. 내가 이 그림을 그려야 분명히 내가 칭찬을 받고 평가를 받고 뭐 해야 할 거다라고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최근에 어떤 작가의 작품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 작품 있는 대로 평가를 해줬어요. 외국 계열의 화랑을 소개해 주라는 거예요. 왜? 바로 외국으로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발표를 안 했지만. 왜? 나는 외국의 평가를 받고 싶다. 우리나라에서 나를 평가할 사람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 외국에 나가겠다. 그래서 이제 해줬는데 나는 이 그림 사족이 많다. 사족이 뭐예요? 두 번째 등급이에요. 내가 이걸 나가가지고 내가 외국 가서 완전히 뭔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림에 사족이 막 들어가요. 사족이 많다. 좀 버려라. 내려놔라. 좀 편하게 해라. 그래서 내가 어떤 작가한테, 유명한 작가한테, 우리 잘 나가는 작가한테 작품을 보냈어. 딱 보내가지고. 내가 평가를 했는데, 좀, 누군지 모르겠고 한번 평가 좀 해주라. 라고 그랬더니, 딱 첫마디가, 이분 그림 쉬었다 한 분이죠. 딱 그래요. 그래, 맞아. 한 20년 쉬었다가 최근에 막 열심히 해. 열심히 한다는 외국 화랑을 소개해주라는 이건 좀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 아마 똑같은 얘기. 그분 아마 이 세상을 잡아먹을 것처럼 아마 할 거예요. 세상이 깜짝 놀라게 한다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림이 보인다는 거죠.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쉽게 우리 지하트 페어를 나오게 하세요. 인사동에서 보고 좀 본인 스스로 느껴서 스스로 고쳐져야지 이 사람은 고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어떤데 통치자건 교육자건 그림 화가건 간에 너무나 여기 두 번째 등급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어때요? 나를 평가를 못하면 어때요? 까짓거. 그렇잖아요. 우리는 초심으로 우리가 처음에 그림을 그렸을 때 누구 평가받으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좋아서 재밌어서 했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평가 받으면 좋고, 안 돼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초심에서 그림을 했을 때 막 하고 싶을 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 태상은 부지유지하고, 여기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어떤 것을 어떤 자기 그림이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그림이라고 해서 그것이 자기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자기 그림을 생각, 그거 아니에요. 이게 그림이 딱 나가는 순간 있잖아요. 자기 그림이 아니에요. 제3자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제3자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래,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 관계에서, 우리 소유에 너무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좋은 관계는 내 친구가, 친한 친구가 내 옆에 없는 것처럼 지내는 친구가 최고의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를 만나면 좋긴 좋지만 너 불편해. 뭔가가 불편해. 좀 불편해. 그건 안 좋은 거거든요. 왜냐면 그건 서로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좋거든요. 서로 좀 나눠놓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 소유 관계의 개념에서 좀 이렇게 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돼요.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부부 관계도 좀 자유로워야지. 너무 소유 관계로 해서 너무 소유가 강하다 보면은 그게 서로 불편한 거거든요.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하고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 너무 이것을 서로 소유 관계로 본다면은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서로가 없는 것처럼, 그냥 가장 편한 상태, 없는 것처럼, 있긴 있지만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내는 그런 상태가 최상의 경우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소유에서 좀 자유로우라는 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태상은 부지유지하고 기차는 친이해지하고,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늘 두 단계로 가지 말고 첫 번째 단계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거기에서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상은 부지유지하고 기차는 친이해지하고 기차는 외지하고 기차는 모진이라. 우리는 여기 네 등급에서 어느 등급에 있을 건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를 만난 사람이 후회한 사람도 있을 거고, 나를 만나길 두려워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단계에서 나를 좋아하고 막 자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를 마치 친하지만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서로 편하게 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우리가 어떤 모습에 살고 있는지, 그림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하겠습니다. 태상은 부지유지하고 기차는 친이해지하고 기차는 예지하고 기차는 모진이라. 신부적언이면 유불신언이라. 유해여 기기언이여 공성사수로되 백성은 개이아 자연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최상의 등급은 항상 없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왼쪽 손이 하되 오른쪽이 알지 못하는, 오른쪽 손이 하되 왼쪽 손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최상의 선행 방법이고 최상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노자님의 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거 하면서도 사실 쑥스러워요. 이게 하면서도 이게 내가 이런 노자의 말을 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좀 부끄러운데, 어쨌든 저의 말이 아니라 노자의 말이다 하는 것을 하고, 오늘 이 더운데 감사합니다. 여기서 거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